반갑습니다. 네, 유혜선 박사의 인문학 살롱 TV. 오늘은 아트 살롱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인사동에 있는 도남원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그림과 음악의 크로스컬처 아트 살롱에 다녀왔는데요. 제 유튜브가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제가 그 지난 10년 동안 와인 인문학 살롱을 진행을 해오면서 이 살롱 문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대한민국에 꼽히는 살롱 문화에 대해서 제가 미래에셋 오블리제 클럽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에게 대한민국 살로니에르 1호다 라는 그런 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남원 갤러리 관장이신 우리 안명의 관장과 음악 선생이었죠. 예, 까르멘바 요즘 뭐 시니어 모델로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우리 박연숙 교수와의 음악과의 콜라보가 정말 너무 멋진 아트 살롱이었습니다. 이번 아트 살롱의 주제는요, 프랑스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로트렉 하면은 어떤 화가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블랙루즈, 그 다음에 포스트아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예술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명의 관장의 이제 강의를 제가 좀 참고하고 요약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뿌띠비주 작은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로트렉은 1864년 프랑스 로트렉의 명문가의 첫째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적 그 소양이 굉장히 그 풍부한 집안의 분위기로 이제 전통적인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알퐁스 드 툴루즈 백작 부인은 로트렉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죠. 그죠? 예. 로트렉은 어릴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좀 몸이 좀 허약했어요. 그죠? 그리고 근친혼에다가 뼈가 약해지는 그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3살 때 말에서 낙상을 하면서 하반신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14살에는 두 번째 사고로 오른쪽 다리뼈가 골절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와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문가 이게 또래들이 즐기는 사냥이라든지 승마 이런 데는 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중시하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외면은 저 청년기의 로트렉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트렉에게 아주 좋은 화가로서의 어떤 영향을 준 스승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요. 첫 번째 스승은 농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스토 농아 선생님 프랭스토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이 스승이 예술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몇 분의 스승이 있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스승은 드가였다. 그죠? 정식으로 드가를 만나서 배운 적은 없지만 그의 영향으로서 이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로트렉은 그 당시에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짧고 빈약한 다리 위에 얹혀진 몸통과 큰 머리, 그죠? 안경을 걸친 큼직한 코를 가진 난장이 이런 불구자이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림이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위안이자 탈출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로트렉이 이제 차츰 자라서 18세가 되면서 이 폭풍 같은 사랑의 욕망에 허락되지 않는 이런 사랑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그 신체적 결함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윤락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들이 오히려 그의 어떤 성적 미숙을 굉장히 조롱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이런 방탕한 사랑은
오히려 파괴된 삶에 더 가슴 아픈 이미지를 남겨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리 클레마운 발라동,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잔 발라동이죠. 예,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발라동은 세탁부의 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파리에서 의상실도 하고 레스토랑, 야채 장수, 서커스, 고개사 뭐 이런 그 생활 전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그 부모님이 심부름으로 이 세탁물을 배달하던 중에 르누아르, 드가, 로트렉과 같은 이런 화가들을 만나서 이제 모델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로트렉은 이 아름답고 야성적인 이 그 수잔 발라동에게 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잔이라는 이름도 이제 이렇게 직접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로트렉은 너무 그 수잔 발라동이 야성적이고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잔 발라동 결혼을 하자고 하지만 거부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혼 생활에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로트렉은 그녀가 그 화가로서의 어떤 재질을 발견하고 그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인 드가에게 그림 수업을 받게 하고, 또 모딜리아니, 들루아크루아, 에릭 사티, 또 이런 그 드가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예. 여러분들 로트렉 하면은 뭐 뭐니 해도 물랑루즈, 빨간 풍차,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 1889년에 만들어진 파리 몽마르트에 있는 까바레죠, 그죠? 물랑루즈는 이게 물랑루즈는 빨간 풍차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근대 유흥 문화의 상징이 되었죠, 그죠?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물랑루즈는 주로 이제 하층민들이 이렇게 싼 값에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런 술집이었지만, 귀족 사회는 다르게 좀 지위나 성별이나 장애나 뭐 이런 계급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로트렉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었기 때문에 로트렉은 물랑루즈에서 파리의 밤을 화려하게 이렇게 꽃피워냈던 몽마르트 연인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많은 그 물랑루즈 스타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로트렉의 인기는 뭐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물랑루즈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여러 클럽에서 막 홍보용 포스터 주문이 폭주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로트렉 때문에 사창가나 다름없는 클럽의 어떤 주변의 따가운 시선 뭐 이런 것도 개의치 않고 아주 신선하고 아주 획기적인 이런 포스트를 디자인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포스트 아트의 창시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의 대표작 물랭가 살롱 이 그림을 보면 로트렉은 이런 여성들을 뭐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기보다는 매우 사실적으로 이 여성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 나른하고 지루하고 지친 어떤 분위기의 얼굴을 옷, 자세,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 그림 침대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로트렉은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도덕하고 추하다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수나 여배우, 매춘부 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억눌린 열정, 외로움, 또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녀들의 일상을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로트렉은요, 예술가들의 술이라고 하죠. 압생트를 즐겨 마셨는데요. 이 압생트는 45도에서 무려 70도까지 가는 그런 어떤 강한 술, 일명 초록 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압생트라는 술은 이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이제 빨리 취하니까 돈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인상주의의 그림들을 보면은 압생트를 마시고 있는 이 화가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로트렉도 이 압생트를 즐겨 마시다가 말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1901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노트렉은 자신의 아트리에에서 어머니의 그 마지막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머니 당신뿐입니다. 죽는 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이렇게 어머니에게 의지하면서 어머니 품에서 37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사이사이에 우리 박연수 교수가 선별한 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또 안나 까레리나, 또 뮤지컬 노트르담의 파리, 그 다음에 오페라의 유령, 이런 그 음악이 막 중간에 삽입이 되면서요, 불행했던 로트렉의 삶과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어떤 깊이 있게 와닿게 하는데 정말 멋진 그런 음악과 그림의 콜라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아트살롱에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층민들의 일상과 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로트렉과 그가 만들었던 그런 어떤 세상을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귀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